Hey, honey bunnies. What the fuck? You don't know what duty is. What?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병근인의 비디오 가게입니다. 자, 오늘 첫 소개로 배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배우 소개, 어떤 분이죠? I am Iron Man. 로다주는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화 감독인데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라고 하고요. 그렇죠. 덕분에 5살의 어린 나이에 파운드로 데뷔를 합니다. 영화 파운드. 네. 이때 로다주의 데뷔 대사가 뭔지 아세요? 뭐죠? Have any hair on your balls? 이후에 그리저스 팰리스에 등장하는 등 9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로다주가 이제 16살이 되던 때에 네. 어머니가 너무 엄격한 나머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자진 입대를 해요. 아버지가? 아니요. 로다주가? 로다주가.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역 이후에 연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80년대 헐리우드 스타들, 브래픽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마약 경험이 6살이었다. 그렇게 천천히 마약에 중독되면서 이제 매일 밤마다 마약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수천 통의 연락을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로다주가 마약의 힘으로 창의력을 높이려 하는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네. 예. 그렇게 심한 중독 증세를 보이니까 이제 이 친한 배우, 이 브래픽에 속했던 배우들과 이제 숀펜, 데니스 케이드가 그를 반 납치를 해요. 네. 반 납치를 해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립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약을 먹고 자꾸 마탱이가 가니까. 그렇죠. 그 마약 치료센터에 집어 넣어버렸는데 로다주가 3일 만에 물병 하나를 들고 그 치료센터에서 탈출을 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탈출한 것도 대단하고 히치하이킹을 한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이야. 탈출을 해서 이틀 있다가 다시 마약으로 인해 체포가 됩니다. 버라이어티하네. 그만큼 그 약의 의존 증세가 심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엘리 맥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리 폴이라는 역할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 때문에 중간에 체포가 돼서 시즌 중반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촬영 도중에? 촬영 도중에. 그래서 갑자기 이 엘리 맥빌에 나오던 여자친구는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역할이었는데 로다주가? 남자친구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라진 거죠. 드라마상에서 사라진 걸로. 그렇죠. 실제로는 잡혀갔는데. 실제로는 철컹철컹하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니 주니어의 작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배우니까 배우의 일이 뭡니까? 연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우니 주니어의 연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마치 숟가락 없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다우니 주니어 간략하게 아주 숟가락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와봤는데. 그렇죠. 날씨 굉장히 좋네. 이렇게 봄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그렇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죠? 그건 먹는 건가요? 우선 미국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인들이 우리의 국가적 보물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온 모든 영화를 다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요, 같이 고티카에 출연한 할리 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재예요. 내 말은 그는 정말로 내가 일해본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최고의 배우일 거예요. 굉장히 영리해서 그가 말을 할 때 난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레리 킹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의 세대 중 가장 뛰어난 배우다. 내 말은, 즉슨 내 말을, 이 내가 방금 뱉은 말을 은행에 보관해도 좋다.
조슈아 레오나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맨 오브 오너나 CSI 마이애미 이제 에피소드에 출연했던 배우인데, 이 영화를 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만나서 그의 연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앉아서 그의 연기를 보는데 정말 너무나 엄청나서 저는 그냥 연기를 그만두고 싶어지더군요. 그리고 프랑스의 한 배우는요, 다른 배우들에게 작은 충고 하나 하겠다. 키스키스 뱅뱅을 볼 계획이라면 먼저 우울증 약을 먹어라. 다우니 주니어를 본 순간 당신은 배우 일을 그만두고 빵집이나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테니까. 로다주의 어두운 과거, 그 중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발췌를 해왔거든요. 네.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쓴 일기예요. 감옥일기 1일.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인드림과 트루 빌리버를 보며 감옥에 대해 알아봤는데 절대 이렇지 않았다. 이놈들은 아마 제임스 우드도 산채로 처먹었을 놈들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겁이 난다. 담배가 절실하다. 2일. 오늘은 간수가 내 엉덩이를 때렸다. 영화 소프디시가 마음에 안 들었단다. 썩을. 또 찾아와서 때릴 게 분명하다. 감시가 허술할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다. 사방이 쇠창살이다. 자, 4일. 오늘은 저녁 식사 줄에 서 있는데 엉덩이를 때렸다. 내추럴 본 킬러가 수준이 낮아서 그랬단다. 어이가 없다. 변호사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난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찰리 신도 사고 쳐서 나랑 동시에 온 것 같다. 같은 방에 배정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같은 방 동료 레이먼한테 엉덩이를 맞았다. 지는 게이를 싫어하는데 내가 원나잇 스탠드에서 게이를 했기 때문이란다. 이상한 건 여기 온 첫날부터 나보고 지 와이프가 되라고 했다. 다신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여기 쓰는 것도 싫다. 꼭 기억하자. 난 여길 나가면 용기 있게 진실만을 쓴 대본을 찾을 거다. 감옥에 와보니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감옥을 모르고 있었다. 헐리우드 놈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절대로 빅영화는 안 찍을 거다. 로버트 알트만, 그렉 아라키,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진짜 독립영화만 찍을 거다. 8일. 오늘은 웬 멕시코 놈이 내 엉덩이를 때렸다. 내가 올리브에서 마리사 토메이를 속인 게 마음에 안 들었단다. 그건 그냥 연기라고 설명하려 했는데 또 나를 팼다. 아무도 채플린 영화를 본 놈이 없다. 더러운 무식한 자식들. 9일. 레이먼이 푸에르토리코 갱들이 내게 얼씬 못하게 감옥에서 내 에이전트가 되어준다고 자청해왔다. 생각 좀 해본다고 했더니 그놈이 내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레이먼과 함께 하기로 했다. 배짱이 있으니까 뭐 좋은 에이전트가 되어주겠지. 어떤 간수가 직접 써온 대본을 나한테 주려고 했다. 난 레이먼이 내 에이전트니까 레이먼한테 전화라고 하자. 그 패더니 독방에 쳐넣었다. 개같은 대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2일. 오늘부터 알라신을 믿기로 했다. 이름도 모함마드 모사이어 다우니 주니어로 바꿨다. 애프터. 어떤 놈이 날 때렸다. 내가 진심으로 알라를 믿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다. 야이씨. 난 그냥 다시 예수를 믿기로 했다. 15일. 내 가석방이 거부당했다. 내 생각엔 아마 그들이 슈퍼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다. 야, 이 사람들아, 그건 알트만 작품이야. 내 슈비를 만들 사람이라고. 오늘 밤에 작업장에서 아주 칼을 갈아야겠다. 16일. 아주 좋다. 내가 얼마나 싸구려가 됐는지 난 오늘 운동장에서 알게 됐다. 내 엉덩이가 고작 담배 4갑밖에 안 된대. 말이 되는 소리야? 레이먼이 괜찮은 놈이었으면 8답은 받아냈을 거 아니야. 20일. 드디어 내 팬이다. 간수 하나가 신비의 체험에서 날 좋아한다고 말했다. 뭐 내 초기작이긴 하지만 받아주자. 근데 나를 폐견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줬으니까 나쁘진 않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다주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신의 일기 중의 일부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다우니 주니어가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그리고 굉장히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전 되게 유쾌하게 느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으니까 유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엉덩이를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어릴 때 우리 보통 잘못하면 어머니가 나 아버님이 엉덩이를 때리시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맞았겠는데요, 거의. 사실 이게 엉덩이를 맞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팬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도 뭔가 어떤,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게 전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어쨌든 안 좋은 과거긴 흑역사긴 하지만 여기 갔다 와서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우니 주니어의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일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오고 나서 한동안 저예산 국민 영화를 많이 찍었거든요. 네네네. 이 저예산이라고 해봐야 저희 하나 상업 영화보다 예산이 많긴 하지만 뭐 이 감옥에서 나온 말들을 실제로 많이 지킨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2일에서 알라신을 믿기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로다주는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그렇죠. 불교 신자고 불교 신자죠 원래는. 불교 신자의 예수님도 믿고 거기다가 성당도 나갔다가 알라신도 믿고 이런 이 사람이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다우니 주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저희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찍으면서도 느꼈는데 이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두운 성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밝은 성향과 유쾌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도 더 즐기면서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각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작품을 하나씩 골라서 리뷰 영상을 새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병근인의 비디오 가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